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요즘 며칠 동안요,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날씨가 맑고 쾌청하면 마음도 덩달아서 업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집안에 콱 틀어박혀 있는 것이 왠지 이제 괜시리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거는 아니더라도 햇살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출하고 여행을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여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러 라디오 집현전, 오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렇게 웃으시는 당신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배웠죠. 절이 없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늘처럼 커 보인 당신. 우연히 서랍 속에 숨겨둔 당신의 일기를 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사는 게 자꾸 힘에 겨워진다고. 술에 취한 아버지와 다투시던 날 잠드신 줄 알았었는데 불이 꺼진 부엌에서 나는 봤어요. 혼자 울고 계신 당신은. 알아요, 내 앞에선 뭐든지 할 수 있는 강한 분인 걸 느껴요. 하지만 당신도 마음 약한 여자라는 걸. 알아요, 내 앞에선 뭐든지 할 수 있는 강한 분인 걸 느껴요. 하지만 당신도 마음 약한 여자라는 걸. 알아요, 당신 마음은 모두 다 믿어요.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해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 당신 모습 담아갈래요.
피듯 살아온 인생 꽃지듯 떠나는 인생 부질없는 뜬구름 잡던 인생 돌아보니 아름답구나 Let's go 영 10개월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다 세상을 향한 첫 발을 딛는 순간 퉁퉁 부은 얼굴과 통통한 손발 누굴 닮았을까 난 웃음꽃이 핀다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무럭무럭 자라난 난 이제 가족들의 자랑 커다란 축복 아래 아장아장 걷던 내가 처음으로 뱉은 말은 아빠 엄마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쏟아녔지 화산처럼 타오르는 사랑에 눈 떴지 어찌나 달콤했던 그날의 첫 키스 아침 이슬보다 촉촉했던 너의 입술 사랑도 잠시 순욱이나 현실에 부딪혀나 밤을 새며 쏟아내던 코피 불린 모아가은 이제 대학 새내기 1년이나 다녔을까 군대가 날 불렀지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이듯 살다간 인생 돌아보니 아름다웠던 인생 이젠 미련이 없네 그래 나라의 부름에 난 주저없이 컸지 일이지만 어머니 울었지 대안에 건너라면 그 누구나 한 번쯤은 치러야 할 관문이겠지만 군산에서 너와 헤어지기 싫어 울며 밤새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두 손에 이별 통보 편지를 들고 연병장을 뒤로 걷는 힘찬 후보 제대와 동시에 집안 꼴은 엉망 학업보다 취업이 우선시된 상황 어렵게 구한 직장은 철이 없던 학창 시절 선생님의 수학 문제처럼 안 풀린다 상승과 추락 롤러코스터를 탄다 아둥바둥 살아가는 구슬픈 인생사 전세금을 마련하니 사랑이 없다 사람은 찾았는데 연애하면 됐자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이듯 살다간 인생 돌아보니 아름다웠던 인생 이젠 미련이 없네 어머니의 등살에 손을 보고 결혼을 하고 나니 꿀맛 같던 신혼도 잠시 아이 낳고 나니 더욱 무거워진 아버지란 위치는 돌덩이를 치고 사는 자리 돈처럼 아끼겠다고 대학교 식당을 전전하며 먹던 점심 맛은 아주 허당이었지만 어쩌리 때일은 퇴근길 1,000원짜리 과자 사들고 집 들어서네 못나래를 보안기는 토끼 같은 자식 호두과자를 어찌나 만나게 먹던지 이놈들을 보니 더욱 빨리 뛰어야지 쑥쑥 돌아가는 나만의 공주님 집을 마련하고 이제는 허리 좀 필까 했더니만 결혼 자금에 또 등이 휜다 평생 번 돈을 다 내주고 보니 내 마누라 머리 위에 내리 하얀 소리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이듯 살다간 인생 돌아보니 아름다웠던 인생 이젠 미련이 없네 이제는 좀 마누라랑 사이좋게 살려 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쑤시고 자식놈들 찾지 않아 썰렁하니 내 맘도 손주 녀석 재롱보니 다 풀리고 용돈을 주는 재미에 하루 이틀 살다 보니 관속에서도 우울하고 손짓하고 아버지와 내 어머니도 이렇게 살았구나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 흐르고 어둠이 내려앉은 가을이 외로운 가로등 아래로 비라도 내리면 내 맘 갈고 들어 쓸쓸한 인생이여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외로운 가로등 아래로 비라도 내리면 내 맘 갈고 들어 쓸쓸한 인생 엄마의 일기 왁스 그리고 MC 스나이퍼의 인생 두 곡 연속해서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요 그 이병률 작가의 책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라는 책을 참고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이 책이 발간된 지 꽤 지난 책입니다. 2012년도에 나왔으니까 뭐 10년도 훌쩍 넘었죠. 하늘색이라고 하나요? 제가 책을 들고 있는데 하늘색은 아닌 것 같고 연두빛이 좀
가미된 색입니까? 무슨 보석빛깔 같기도 하고요. 2012년도에서 나와서 약 한 70쇄, 100쇄를 넘겨 찍었다라는 그 자료도 나오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것이 이병률 작가가 고정 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여성 팬 위주로 고정 팬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여행 에세이나 시집이 여러 권 나와 있는 상태죠. 이병률 작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고향이 충북 제천입니다.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 가지고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원래 신춘문예에 등단을 했어요. 95년도에. 그래서 이제 작가로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걸로 돼 있는데 시집이 많이 있네요. 당신은 어디론가,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 한다. 그리고 바람의 사생활, 찬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처음 책을 읽은 게 그 끌림이라는 책이었었어요. 산문집 끌림. 끌림도 여행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근데 산문으로 해서 이렇게 독자들한테 인기를 얻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산문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끌림 이후에 나온 책입니다.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라는 책인데 오늘은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이 책을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도 많이 탔습니다. 뭐 현대 시학 작품상, 뭐 박재산 문학상 등 많이 수상을 한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이제 자료들을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라디오에 출연했던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역시 생각했던 것처럼 이 마동석 상남자 그런 캐릭터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상당히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상당히 감성적이고 생각보다 훨씬 말을 좀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용조용하게 말을 하는데 마치 그의 글을 읽는 것 같아요. 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사람이 시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보다 시인은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기억은 쏟아버린 구슬처럼 밤하늘 별 이 밤도 아련하게 빛을 내니 외면할 수 있나요? 바라볼 뿐 우리들의 아름다운 떨리는 목소리를 타고선 개슴줄에 너의 두 눈을 살피던 그 밤 또 꿈을 꾸는 우린 라라라 르르르르 추억은 뜬 소문처럼 불어나 거대해져 그날의 우리들의 이야기는 영화 속 길들처럼 아름다워 우리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타고선 개슴줄에 너의 두 눈을 살피던 그 밤 한 번 더 듣고픈 그 얘기에
싫어 눈을 감고서 하얀 밤을 상상했고 너는 언젠가 밤이 되면 하얀 밤이 싫어 눈을 맞추고 내게 다가와 까맣게 짙어진 밤 나는 문득 이 밤을 사랑하네요 누가 누군가의 맘이 되면 바라고 바라던 말 귀엽고 말하고 말 테지 너와 문득 닮아가고 있다고 우리 언젠가 먼 미래에 남이 되어서도 등을 맞대고 웃어 넘길 수 있을까 이런 모진 말로 너에게 짐이 될 순 없기에 눈을 맞추고 내게 다가가 Am I falling down the dark 그저 버거운 맘일까 나 두려운지도 몰라 Am I feeling love my babe 이 밤을 기억할까 까맣게 짙어진 밤 나는 문득 이 밤을 사랑하네요 누가 누군가의 맘이 되면 바라고 바라던 말 귀엽고 말하고 말 테지 너를 문득 사랑하게 됐다고 예, 음악 들었습니다. 이 책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 특징이 있는데 목차가 없습니다. 책에 뭐 앞쪽, 뒤쪽 뭐 표지를 다 찾아봐도 목차가 없습니다. 편집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목차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차가 없으면은 이게 독자가 책을 그 정해진 순서 없이 자유롭게 읽어라 뭐 그런 의도로 비춰지는데요. 이제 여행 에세이 특성하고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행이라는 게 원래 그 정해진 길을 쭉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 뭐 자유롭게 움직이고 새로운 경험을 쌓고 이게 이제 원래 여행의 본질에 가깝죠. 정말 여행의 맛이죠. 근데 목차가 없는 구성 이런 편집은
이런 자유로움을 반영한 게 아닌가 뭐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정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 흐름이나 어떤 순서를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자가 이병률 작가가 이제 여행 중에 느꼈던 감정을 좀 더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보면 사진이 엄청 많이 실려 있어요. 작가가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한 장 한 장 눈길을 끄는 사진인데 상당히 작품 사진처럼 이렇게 작품 사진입니다. 예. 인물 사진에서부터 무슨 뭐 정형화된 사진이라든지 건물, 뭐 하늘,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서 같이 싣고 있는데 훨씬 그 운치를 좀 더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병률 작가에는 다른 그 작가의 작품과 좀 특이한 점, 차별화된 점이 좀 있는데 그 상당히 감성적인 체험을 적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띕니다. 단순히 여행지를 소개하는 그런 여행 정보를 담는 그런 책이 아니고 여행을 하면서 경험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 그것을 상당히 이제 깊이 있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독자가 마치 그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생생한 감정을 그대로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적이에요. 문체가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매우 섬세하고 시적입니다. 원래 시인이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그 시적인 배경이 에세이에서도 고스란히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동 주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이제 외적 경험이 있고 내적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내적 성찰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고요. 여행하면서 마주친 이제 사람이라든지 문화, 풍경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 존재에 대한 뭐 깊은 통찰 이거를 글로 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청춘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감각적으로 묘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이제 다양한 감각을 동원해서 이제 글을 쓰는 장면, 감정을 생생하게 묘사가 되죠. 뭐 그러니까 이제 몰입감이 좀 생기고 내가 그 장소에 있는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이병률 작가의 이 사람은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제 글을 쓰지만 근데 보편적인 힘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 경험으로서 승화시키는 힘이 담고 있는 것 같고 그 작가가 느낀 경험담이 그대로 독자 나 자신의 삶과 연결지을 수 있는 어떤 공감대 이것을 잘 형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씹는 유쾌한
며칠 밤 내내 꿈속에 나타나 밤새 나를 괴롭히는 건 그 많은 빈자리 중에서 하필 내 옆자리를 고르는 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실없는 웃음 흘리고 있다는 건 그런 말 다 했지 뭐 우리 얘기 좀 할까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당장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핸드폰 진동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짓궂은 네 말투 자꾸 듣고 싶은 걸 언제까지 넌 모른 척 할 거니 사랑이 온 거야 너와 나 말이야 네가 좋아 정말 못 견딜 만큼 그거면 된 거야 더는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당장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그냥 내 손을 잡아 지금 내 손을 잡아 예, 음악 들었습니다. 작가가 아마 그 브라질에 갔을 것 같아요. 그 책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브라질에 갔다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 글이 그 작가의 글이 축구 왕국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그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삼바 축제, 그리고 축구 뭐 몇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아마 저라면 제가 브라질에 갔다면 축구를 관람하려고 일정에 꼭 잡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작가한테 그가 있는 곳이 어딘지 어느 곳인지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공차기라는 글이 있어요. 매일매일 공차기. 그 글을 보면 물끄러미 공차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 팔뚝에 축구공을 맞죠. 축구공을 맞았습니다. 저쪽에서 뭐 놀다가 뻥 찼나 보죠. 축구공을 맞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운동장을 바라보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불공평하잖아요.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당연히 높은 쪽이 유리하겠죠. 그 브라질에 갔다 온 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축구장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냥 축구를 하고 그리고 그 전 국민이 그 축구를 통해서 이제 신분 상승이나 이제 부의 그 획득을 좀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몇 가지 안 되는 통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축구에 그렇게 열정을 기울인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불공평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는 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후반이 되자마자 경기장을 바꾼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전반 끝났으니까 위치 바꿔. 그러니까 전반 후반에 경기장을 당연히 바꾸는 거잖아요. 축구에서 일반적인 축구에서도 뭐 아마추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되니까 가만히 이제 작가가 쳐다봤겠죠. 헉헉헉 되던 팀은 여유가 좀 생기고 여유가 있던 팀은 고전을 면치 못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보면 가만히 이 상황을 바라보면 만약에 축구 선수라면
그 축구하는 사람들의 발재간을 보겠죠. 스킬을 보겠죠. 만약에 정치인이 이 장면을 본다면 불공정에 대해서 역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막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전문가가 본다면 열악한 경기장을 보고 뭐 추락하는 경제위기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가의 통찰은 뭐였냐면 인생이었습니다. 인생.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얘기하는데 전반과 후반, 그 경사진 길과 평평한 길, 우리 인생도 그 둘로 나누어져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행에서 보고 들은 것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살금살금 내 맘은 너를 향한 멜로디 사근사근 그대가 미소 지어줄 때면 소근소근 내 맘을 속삭이고만 싶어. 포근한 햇살처럼 널 안아주고만 싶은 날 피어난 꽃잎처럼 난 마음에 사랑이 피었구나. 포근한 햇살처럼 널 안아주고만 싶은 날 피어난 꽃잎처럼 난 마음에 사랑이 피었구나. 마음에 사랑이 피었구나. 마음에 사랑이 피었구나. 거짓말을 입에 담아 전하였다면 지금의 우린 있을까요? 머리맡은 좋은 말들로 가득 채워 같은 꿈을 꾸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나에겐 그댄 과분하죠. 오늘 밤이 지나도
항상 곁에 있겠죠. 익숙함에 속은 채 나는 그댈 다른 눈으로 보진 않아요. 내일이면 잊혀질 그런 만남들에 우리 이야기는 없어요. 살다 보면 무뎌진다는 흔한 말도 우리에겐 필요 없어요. 떨어지는 낙엽은 마음이 시려도 우린 손을 잡고 있을 테니 오늘 밤이 지나도 그댄 항상 곁에 있겠죠. 익숙함에 속은 채 나는 그댈 다른 눈으로 보진 않아요. 우리같이 걸었던 거리거리마다 쌓인 향기가 많아서 난 향수도 필요 없어. 어둑해진 맘이 날 찾아오는 날은 별이 하나 없어져도 난 당신을 찾을 거야. 사랑하는 마음은 식을 리가 없어. 입만 열면 우리에겐 늘 뜨거운 말뿐이야. 차가워진 하늘에 해가 저물어서 달이 뜨는 저녁에도 난 나의 전부일 거야. 오늘 밤이 지나고 나도 그대 곁에 내가 있겠죠. 익숙함에 속은 채 나는 그댈 다른 눈으로 보진 않아요. 우리 기억 속에 늘 아픔이 묻어 있었지. 무엇이 너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주는 그대로 받아야만 했던 날들. 그럴수록 사랑을 내세웠지.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울고 싶었던 적 얼마나 많았었니 너를 보면서 참아야 했었을 때 난 비로소 강해진 나를 볼 수 있었어 함께하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 오늘은요 이병률 여행 산문집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라는 책을 참고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방에 무엇이 있나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여행 가방에 무엇이 있나 제목만 읽고 생각해 본다면 내 가방에 무엇이 있지? 뭐 이런 생각부터 좀 떠올리게 됩니다. 아니면 뭐 자기 가방에 들어있는 소지품이나 뭐 기념품 등에 대해서 적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제목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글의 내용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작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시원스럽게 대답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 대신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행 중에 만난 앤드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앤드류, 그 사람의 가방에는 앤드류의 아버지가 찍은 여행 사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진이 아니라 아버지. 앤드류는 사연이 좀 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뜨고 혼자 되신 아버지가 갑자기 혼자 여행을 떠났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은 거죠. 홍콩 여행을 갔는데 홍콩 여행에서 찍은 아버지의 여행 사진, 그 사진을 모아서 앤드류는 자기 자신의 가방에 넣고서 여행을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만난 거죠. 아버지가 찍었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찍었던 곳에서 삼각대를 세워놓고 똑같은 포즈로 여행 사진을 찍는 겁니다. 에버딘 항구, 피크 트램 앞에서 여기서 저기서 작가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상상만으로 벅차다라고 적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마치 의식처럼 거행을 하는 겁니다. 그 비어있는 빈자리에 사랑하는 존재를 이식해 넣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앤드류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저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소포한 채 한 손엔 편지 몇 통 몇 판 작은 글씨는 돋보기 넘어 희뿌연 풍경 한참 후 난 대문 앞에 놓여있던 아저씨 모자 눌러 쓰고서 이 골목 자,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편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 숨바꼭질로는